데리바리 헤ルス라는 게 있어요. 데리헤루라는 약자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얘기하던데, 데리바리 헤ルス줄여서 데리헤루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델리버리가 뭡니까? 배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 여성을 파견한다, 배달한다, 뭐 이런 맥락인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에 1조 4천억 엔 정도래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조가 넘는 거예요. 10조 3천억 정도로. 근데 이건 뭐냐 하니까, 이게 아마 최근에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죠? 일본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매매하러 오는 외국인 남성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일본 사회의 그 공원들, 유명한 공원들에 거기 가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쭉 줄을 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성매매하기 위해서 남성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걸 다찜보라 그래요. 다츠라는 걸 이제 서 있다 이런 얘기고, 다찜보라는 건 서 있는 뭐 사람 뭐 그런 맥락으로 풀이하면 돼요. 이 다찜보라는 여성들이 쭉 핸드폰 보면서 서 있어요. 그러면 남성들이 다가서 여기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호텔로 가고 뭐 이런 맥락인데, 이게 일본에서 화제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도쿄가 전 세계 성매매 도시화되었다, 이런 비판글들이 꽤 많이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쇼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특히 쇼크가 됐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중국 남성들이 많이 그 성매매하러 왔다는 겁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은 자기들보다 옛날에 두 계단, 세 계단 아래로 왔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중국에 가면은 성매매 하러 가거나 아니면 기생관광 하러 가거나 뭐 그랬다고 본다면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에 와서 일본 여성들을 성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럼 왜 개정해야 된다고 그러냐? 1956년에 제정된 게 이게 성매매,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성매매 방지법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었어요. 도쿄, 교토, 오사카에 다 그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성매매가 법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패전한 이후에 GHQ, 미 군정이 들어서고 나서 공장 제도를 폐지하라. 그리고 유엔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폐지해야 유엔 가입을 허락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공포를 했는데, 그게 1956년이에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성매매라는 걸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는 쪽만 범법 시한 거예요. 그 여성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여성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러냐니까, 손님을 권고했다, 이 부분이 이제 법에 저촉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문제시 삼았고, 그래서 이제 여성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그 사는 쪽인 남성은 괜찮냐?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인 거죠. 아직도 여전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가부장적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선진국인 것 같으면서도 그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여성 인권이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은 여성 인권이 과거보다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크게 발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할 때는 이 사는 사람, 남성을 법에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간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956년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지금 이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법이 뭐냐면은, 성매매에서도 불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남녀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단계, 그것만 범법이 되는 거지, 그것을 제외한 모든 행위들은 범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에 같이 갔는데, 자, 형사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성매매했지. 근데 우리 그냥 서로 끌어안고만 있었어. 내지는 뽀뽀하고 있었어. 뭐 키스만 했어. 좀 만지기만 했어. 끌어안고 여기서 끝냈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살인사건 났을 때 뭐 성폭력 살인사건 났을 때 검사는 그런 검사들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그 증거를 채취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거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검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 같은 유사 성매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는데, 그중 하나가 파파카츠예요. 파파카츠라는 게 뭐냐면은, 파파는 아빠라는 개념, 아버지, 이제 그 카츠라는 거는 활동, 아빠 활동, 아니면은 카츠라는 게
가츠요 하면은 활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아빠를 활용한다 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파파카츠라는 게 내용은 어떠냐면은 주로 중장년 남성, 돈 있는 남성이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데 드라이브도 가고 뭐 그런 거. 여기까지가 그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마음이 맞다 보면은 호텔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게 생겼냐 하면은 최근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팍팍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국민들 60% 가까이가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60%. 대단하지요. 그만큼 이제 일본이 과거에 그 영광에서 엄청나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어요. 비정규직이 40% 넘습니다. 옛날에는 종신고용이라 그래 가지고 웬간한 사람들은 다 회사에 고용이 돼 가지고 한평생 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회사들이 뭐 그렇게 업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하니까 이 비정규직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정규직 중에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정규직의 반 조금 더 될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용도와 수입은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남성, 주로 돈 많은 남성들이 죽는 시간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여성과 데이트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젊은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뭐 식사 같이 해 주고 대화해 주고 드라이브 같이 해 주고 그러면서 돈을 받을 그것도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액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뭐냐면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본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생활이 공공해졌다. 그것과 동시에 장노년층의 일본 남성들은 상당히 고립화되어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돈만 있으면은 이 젊은 여성과 데이트할 수 있다. 이게 서로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그렇다. 이 카파츠가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야, 이게 파파카츠 외에도요. 점포용이 있고 이제 무점포용이 있잖아요. 점포용이 뭡니까? 우리 옛날에 그 공창제도 같이 거기 가면은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집창촌 비슷하게. 그걸 이제 점포용이라 그러고 무점포용이라는 거는 그런 점포가 있는 게 아니라 장소가 지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점포용 중에서는 소프란도라는 종류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그 점포에 가면요. 목욕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우나 시설 같은 게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온천식으로 되어 있겠죠. 거기에 같이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 건물 내에서 격실 내에서 성매매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인제 소프란도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소프란도라는 게 인제 같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인제 성매매하는 거. 이게 인제 하나의 점포용이고 그다음에 데리바리 헤르스라는 게 있어요. 데리헤루라는 약자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얘기하던데 데리헤루, 데리바리 헤루스 줄여서 데리헤루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델리버리가 뭡니까? 배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 여성을 파견한다, 뭐 배달한다, 뭐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택이나 호텔로 전화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포용인 경우에는 그 성매매하는 여성이 그 점포에 갇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거기에서 인권 유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 못 나가게 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노예같이 막 부린다거나 이런 점포형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밖에 못 나오고 맨날 남성만 상대하다 보면은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점점 좀 쇠퇴하고 지금은 핸드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쉽게 연락할 수 있고 SNS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델리버리 이게 이제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는 1조 4천억 엔 정도래요. 우리나라도 돈을 한 10조가 넘는 거예요. 10조 3천억 정도로. 근데 이건 뭐냐 하니까 어디 호텔로 오라 아니면 어디 가정으로 오라 이 아파트로 오라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여성이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성매매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데리헤루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섹시 캐바쿠라라는 것이 섹시 캐바쿠라. 캐바쿠라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키스하고 가슴 만지는 걸 허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원조 교제가 있죠. 원조 교제는 젊은 여성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옛날에. 한때 엄청 유행했던 얘기죠, 원조 교제. 한국에도 꽤 유명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다찌뽀, 공원에 쭉 늘어서서 성매매를 할 남성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 거기 파파카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굉장히 그 분화가 되는 다양한 종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합법이에요. 왜 합법이냐?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종 단계만 거치지 않으면, 최종 단계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운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선까지 규제되는지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상황이고, 거기에서 참조를 할 만한 나라가 한국을 참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이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한국도 여성이 나는 성매매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바로 국가가 그러면 나와라. 가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나서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하고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직업 훈련 같은 것도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도 꽤 해주고 그런다 그래요. 그 주거 공간 제공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성에게 불법이다 하고 강조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을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물꼬를 트주는 영역이 있어야지 이게 건절이 되는 거지. 그냥 법적으로 하지 마라, 금지만 한다고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지금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을 참고를 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북미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을 처벌하지 파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본은 하고 지금 반대로 된 거죠. 사는 사람은 남자잖아요, 대부분이. 그 남자를 처벌하지 여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으로 공고하니까 그렇게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한국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은 성매매 방지법이 여성을 주로 범죄 대상으로 이제 삼는데, 앞으로는 성을 사는 남자에게 법 적용할 거고, 그러면 여성도 똑같이 적용할 거냐? 한국 모델이라든가 북미 모델 같은 걸 이제 봤을 때 여성에게는 오히려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고 오히려 복지 제도 같은 것들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하나의 흐름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